나는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어디든 빈 구석만 보면 그림을 채워 넣는 열성을 뿜은 아이였다. 하루는 거실에 물감으로 더럽혔는데 화를 내는 아빠에게 사인을 해두면 먼 훗날 비싼 가격으로 팔릴 거예요 라고 말할 정도로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영국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1937년 7월 9일에 브래드포드에서 태어났어요. 85세의 나이지만 현존하는 작가 중 가장 비싼 작가로 유명한 화가입니다. 1962년 런던 왕립예술대학에서 라이프 드로잉 과제를 완성하지 않으면 졸업장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호크니는 그에 대한 항의 표시로 졸업장을 위한 라이프 페인팅을 그려서 제출했습니다. 그는 기말고사에 필요한 에세이도 작성을 거절하고 자신은 오로지 작품으로만 평가되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호크니는 당시의 신진작가를 발굴하는 단체를 통해 전시회를 열었고 이미 대중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학교는 호크니의 재능과 더 높아져가는 명성을 인식하고 학교의 규정을 바꾸면서 그에게 졸업장과 금메달을 수여하게 되죠. 호크니는 작품의 대상과 소재를 일상생활에서 찾는 팝아트에 동참합니다. 하지만 초창기 작품에는 인상주의 요소가 더 많이 드러나요. 1960년대에 프랜시스 베이컨을 알게 되면서 둘은 자주 대화를 나눕니다. 호크니는 베이컨의 예술세계를 알게 되고 베이컨의 작품에서 질감과 형태, 색상 등을 재해석하며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가죠. 1964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해 옵니다. 호크니는 캘리포니아의 분위기에 영감을 받아 강렬한 색감으로 표현되는 아크릴 작품을 만듭니다. 수영장 시리즈는 1964년부터 1971년까지 제작된 작품으로 물 위에서 인물들이 수영을 하거나 휴식을 하는 일상의 모습을 주제로 그립니다. 호크니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카페테리아에서 매일같이 수영하며 작업을 계속합니다. 그는 일상의 풍경을 감각적으로 담아내면서도 도시 풍경은 아니지만 가벼운 일상을 작품에 담아낸다는 점에서 그의 작품은 팝아트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데이비드 호크니는 영국의 팝 아티스트입니다. 여러분은 팝 아티스트 하면 어떤 작품이 떠오르세요? 앤디 워홀의 캔발스프와 마릴린 먼로, 로이 에이스타인의 행복한 눈물, 팝아트의 작품들은 뚝뚝 튀는 컬러로 작품의 개성을 나타냅니다. 호크니는 미국에서 지내면서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과도 만나고 다른 팝아트 작품을 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대중문화를 소재로 삼아 작품을 만들기 시작하죠. 미국에서의 팝아트 경험은 호크니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팝아트의 강렬한 색채와 개성 있는 선을 자신의 작품에 적용하며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가죠. 그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채식주의 선전 그림을 그릴 때쯤 더욱 개인적인 또 다른 주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동성애였어요. 호크니는 이 시기에 학교에서 알게 된 미국 친구 마크 버거로부터 용기를 얻어 자신의 동성애 성향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자신이 발각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면서 자신의 충동을 추상적인 상징 안에 숨길 필요가 없어졌어요. 새로운 자신감은 이전보다 더욱 솔직함으로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호크니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에서 대담하고 사교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림에서의 초기 작품은 폐쇄적이고 우울한 특성은 점점 사라지고 좀 더 구체적인 형태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난해하지 않고 심하게 일그러지거나 지나치게 압축해서 그린 추상화에서 대번 알아볼 수 있는 독특한 호크니 스타일의 구상화를 만들어 나갑니다. 당시 1950년대에서 60년대에는 동성애가 타인에게 비난과 차별을 받는 사회적으로 편견이 매우 강한 시대였습니다.
자신의 성향 때문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했는데 동성애는 반사회적이고 인격장애로 분류되어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해고당하고 군인들은 강제 전역당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호크니는 LA, 런던, 파리 이 세 도시를 자주 오가며 생활했다. 그 중에서도 LA는 호크니에게 큰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고 화창한 날씨, 활기찬 분위기, 집 앞 마당을 차지한 수영장 등 영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그에게는 아주 매력적이었다. 결국 1967년 호크니의 연인 피터 술레징어와 함께 LA로 간다. 이때부터 수면 위에 있는 일렁이는 빛, 바닥에 부딪혀 사방으로 튀어오르는 물줄기의 모양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 대표작인 더 큰 천벙 역시 이 시기에 탄생했다. 데뷔 10년쯤 호크니는 자신이 만든 방식에 고착화되어 가는 건 아닌지 조금씩 마음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상업적인 성공과 인기는 물론이고 자연주의라는 덫에 걸려 한 가지 방식으로 규정을 지은 것은 아닌지 불안함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자유로운 태도를 잃어버렸다는 느낌이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었죠. 다시 상상력을 직접적으로 다루고자 할 때 호크니는 재학 시절부터 좋아했던 피카소를 떠올립니다. 피카소에게 많은 영감을 받아 예술가라면 한 가지 방법을 가지고 틀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동시에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을 탐색해야 한다는 예술관을 갖게 됩니다. 호크니는 피카소에 못지않게 입체주의, 큐비즘에 관심이 많았고 그에게 입체주의 전통 회화에서 벗어난 새로운 조형성을 추구하는 전위적인 예술 사조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호크니는 피카소 입체주의를 새롭게 해석해 드로잉과 유화, 포토콜라주에 적용시킵니다. 입체주의란 사물을 여러 방향에서 본 모습을 한 화면에 담아내는 혁신적인 화법입니다. 입체주의는 원근법을 현대미술가들에 의해 비판적으로 다뤄지면서 다시점 회화로 발전된 화법이죠. 1973년 피카소가 작고한 이후 호크니는 피카소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다수의 작품을 제작합니다. 먼저 학생 피카소에 대한 경의는 피카소에게 드로잉 검사를 받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피카소는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자신은 나이 든 학생으로 표현한 부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리고 화가와 모델은 피카소 앞에 나체로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호크니의 겸손한 자세에서 피카소에 대한 경외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피카소 쪽으로 내민 왼손은 동작을 통해 그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열망도 느낄 수 있어요. 호크니는 피카소를 실제로 만나지는 못해서 아쉬운 마음을 작품을 통해 상상해 본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피카소에 대한 마음을 드러낸 작품 외에도 입체주의를 위한 실험적인 작업에서 피카소의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호크니가 이처럼 피카소와 입체주의에 몰입했던 이유는 원근법의 환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어요. 화면에 시간이라는 개념을 포함하는 시도를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순간을 포착하지 않고 다양한 시점을 포함함으로써 사람의 시각이 지니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호크니는 피카소와의 경쟁을 통해 힘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피카소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경험을 꾸준히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의 개념을 끊임없이 표현하는 성공한 미술가들이 호크니에게는 무의미해 보였어요. 그로 인해 새로운 경험을 할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호크니는 피카소에 따르면 하찮게 보이는 작품과 실패작도 얼마간 만들게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인간으로서 실패하면서 얻게 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았고 미술가는 어떤 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다른 작가를 모방하거나 한물간 작업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얻고 자신의 경험을 성실하게 표현하는 것이 그의 작품에 의미 있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호크니는 슬럼프에 벗어나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작품을 미완성으로 둔 채 판화를 그리기도 하고 공연 분야에 뛰어들어 무대 의상, 조명, 무대 세트를 포함한 총괄 미술 감독을 100여 편을 넘게 참여하죠. 호크니의 작품이 남다르게 크고 그림 속에 들어가 있는 기분이 드는 건 이런 경험이 가져다 준 결과는 아닐까요?
이후 디지털 아트처럼 새로운 기술에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호크니는 2010년부터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그리는데 처음에는 지인들에게 선물용으로 그리다가 전시회를 열게 되죠. 이처럼 여든이 넘는 나이에도 아이패드로 작업하는 것이 굉장히 놀랍지만 사실은 호크니가 기존의 작업 방식이 아닌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하면서 자신만의 작업을 계속했어요. 사진 콜라주 외에도 복사기나 팩스를 이용해서 판화를 제작하기도 하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드로잉 작업을 하기도 했어요. 호크니는 시각적인 것은 뭐든지 흥미를 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진이 렌즈라는 하나의 시선으로만 대상을 대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회화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사진 속에 정지된 순간은 비현실적이고 드로잉이나 페인팅에 있는 생생함은 사진에 없다고 말합니다. 남다르게 바라보고 남다르게 생각하라고요.